중재자랑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한 시간 이렇게 만나서는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언어 치료를 한다 또는 상담적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그 효과가 다시 이들이 이제 또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그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걸 계속 보게 되니까요. 상담자나 또는 치료사들은 보게 되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상담이나 치료에 입직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큰 좌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효과가 결국 상담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또 일주일간 돌아갔다가 오면 또 원래대로 그렇죠? 어떤 충분한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 쪽에서도 요즘에는 어떤 개념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냐면 기존에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을 상담실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상담할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카운슬링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의 효과가 일반화되는 데 한계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상담을 받는 내담 학생의 주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거는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가 우리의 어떤 역량으로 그래서 상담에서는 애드버커시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제 옹호해서 결국 이 학생의 치료 효과를 좀 더 최대화시킬 수 있는 외적 자원을 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상담 중에서도 학교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 상담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컫는 명사 중에서 약간 체인지 에이전트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기도 해요. 뭐냐면 학교 안에 있는 문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원이 되어야 된다. 학교가 여전히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변화를 이뤄낼 수 없으니 기존에 있는 문화를 바꿔내는 일종의 요원, 뭐 체인지 에이전트, 뭐 시스템 체인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가 지금 이제 치료나 상담자들이 지금까지 늘 겪어왔던 그런 한계 거기에 대한 약간 조금 더 뭐랄까요 상당히 이제 프로액티브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효과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무브먼트하고 좀 관련이 있죠. 저희는 제가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부모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동이 치료사랑 만나서 어떤 그 역량, 어떤 능력을 이제 발화를 어휘를 수준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갑자기 가서 뭐 사라진다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이 치료의 어떤 중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언어라는 거는 거의 24시간 7일 내내 쓰는 거잖아요. 심지어 뭐 꿈꿀 때도 언어를 쓸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중재자랑 뭐 일주일에 두세 번 한 시간 이렇게 만나서는 굉장히 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코칭을 하죠. 그래서 부모를 코칭한다라는 게 부모가 어떤 식으로 양질의 언어적 인풋을 본 아동의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 코칭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간접 중재라는 표현도 하고 이제 부모 중재 또는 부모 코칭이라는 제가 얘기를 해서 부모님을 따로 제가 코칭을 해서 이분들이 아이랑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냥 얘기하면 사실 다 좋은 말이라 집에 막상 가면 또 까먹으세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닝 같이 하지 않고 제가 레슨 넘버 1을 주면 아이한테 이렇게 발화를 줄여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막 렉처를 하고 일주일 내내 비디오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오면 서로 이제 잘한 거 좀 자아 비판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또 그 다음 두 번째 레슨 이렇게 해서 부모 코칭하는 시간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동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SSK 과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그 그림 그렸어요. 삼박자 기억나시죠? 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전문가도 잘하고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양육자도 잘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학교의 선생님 저희 아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박자의 성인들이 잘 이게 유기적으로 손을 잡고 건강하게 있어야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코칭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는 사실 학교 선생님께도 막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평가를 온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이제 예스만 하시면 동의를 하시면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아동의 상태와 이 아동은 어떤 식으로 발화를 교사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더듬으면 선생님께서 말 속도가 너무 빠른 건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조언을 드리고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멀쩡하게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언어가 뭐가 느리다라는 거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막 문제집 여러 번 막 풀고 오라고 막 그랬다고. 근데 문제집을 많이 안 풀어서 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거를 선생님한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동을 이제 하지만 선생님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희 셋이 이제 같은 룸에 있도록 저희가 부모 코칭 말고도 또래 코칭도 있어요. 그다음에 형제도 하고요. sibling. 그래서 형제라는 건 이제 위에 좀 누나가 있거나 형이 있으면 이제 동생한테 책 읽어주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친구도 peer 그런 intervention research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래랑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하죠. 네. 그 듣다 보니 다른 이제 언어 장애는 더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네요. 언어 발달이라는 게 결국 끊임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칭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코칭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교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다. 뭐 이런 그리고 교사가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또 컨설팅을 해주고. 또 그렇다면 부모와 교사의 역할 같은 것들을 조금 서로 조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코디네이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한다고 할 때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그것만이 변화를 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어디 가 그럼 뭐 상담 받으러 가, 뭐 치료 받으러 가. 근데 사실은 그 변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학교 상담에서는 3C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운슬링, 컨설팅, 코디네이팅이거든요. 컨설팅, 코디네이팅.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이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서비스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간접적 코칭 이게 결국에는 네, 이제 네. 컨설팅인 네. 건데 그 대표적인 이제 부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교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학생의 다양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환경들이 있으니까 환경을 좀 조정해 준다든지 또 다른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약간 코디네이팅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카운슬링과 컨설팅과 코디네이팅이 학생의 변화를 가장 최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툴인데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요소가 있고 근데 항상 이제 카운슬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상담 받는데 왜 변화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그쵸. 변화를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무엇을 했는지를 되는지 물어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스스로. 네. 그래서 사실 상담을 받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함께 개입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놓치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부스팅 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친 채 그 다른 타이밍에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불이 확 붙으려고 하다가도 붙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하는 부분이 좀 더 좀 잘 드러나네요. 이 언어 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의 특성상 혼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부모 스스로도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특성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언어지 활성화 다 그러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자기네 학교에 이렇게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누가 전화한 걸 처음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인식이 아직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삼박자가 진짜 맞아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래야 극대화가 되고
솔직히 저는 학령기가 이상의, 그러니까 학령기 아이들이 오면 부모 코칭할 시간도 없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하신 부스팅하는 작업이 정말 학령 전기가 마지노선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아직도 막 좀 룸이 있고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이제 막 어휘 발달하는 아이들, 이제 막 뭐 삼어조합하는 아이들이랑 학령기면 지금 이미 읽고 쓰기 하는 막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이게 너무 룸이 적어지는 거죠. 그 사실은 빨리 이제 오시면 부모 코칭에 굉장히 제가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데 학령기만 와도 그 시간에 아이가 한 번 더 이제 오고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그래서 빨리 조기 발견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끊어내라 그러거든요. 일찍 해서 끊어내고. 왜냐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 입장에서 항상 이제 그 카운슬링과 컨설팅, 코디네이팅, 특히 이제 부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면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약간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은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반면에 이제 부모는 물론 다른 모드로 코칭이나 컨설팅 모드로 가지만 이제 부모도 아이 못지않게 다른 형태의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실은 부모가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이 자녀와 함께하고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이제 힘든지를 이제 들어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상담인 거죠. 이제 그런 요소가 약간 병행돼야 이제 부모도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이런 성향도 있다 보니 자신의 이제 심적 어려움들을 충분히 풀어낼 때 어떤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좀 회복된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치료사들이 아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역시 동일하게 상담적인 접근을 활용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아이세이 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역사회 그냥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숨어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1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다 또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도 다 와요. 그래서 뭐 상호작용적 책 읽기도 하고 책 읽기 수업을 받으러 오는 거죠. 또 그 공간을 저희가 도서관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뭐 책도 빌려가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치료 세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아이들이 다 거기서 다 만나고 부모님들도 오며 가며 만나는 거예요.